학생 A랑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대요. 그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A, B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야. 내가 뽑는 몇 명 중에 5명 중에. 5명 중에서 A랑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건 사실 내가 5명을 뽑을 거긴 하지만 그 5명에 A랑 B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석은 3자리가 비는 거죠. 맞나요?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맞니? A랑 B는 뽑아놨기 때문에 이제 6명 남은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은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내가 원탁에 앉힐 아이들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3이다가 생깁니다.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원탁에 앉힐 사람들을 이제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명이 모였어요. 이 5명의 학생들을 이제 원탁에 앉혀야 되는데, 원탁에 앉힐 때에는 5명이기 때문에 5-1팩토리얼, 원탁에 앉힐 때 원순열을 사용을 해줘야겠죠? 5-1팩토리얼로 우리가 문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2개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480이다. 480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친구? 없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4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거래요. 그러니까 커플이라고 그랬으면 뭐 남자 여자 총 이제 8명이 되는 거지. 남자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8명이 되는 거고, 그 8명이 앉을 건데 커플끼리는 이웃해야 된대 반드시. 아, 그러면 A랑 A가 커플이고 B랑 B가 커플이고 C랑 C가 커플이고 D랑 D가 커플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것들을 묶음으로 봐야겠네. 왜냐면 커플끼리 이웃해서 앉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4개의 묶음이 원탁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가 4-1팩토리얼이 생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원탁이 이렇게 있으면은 A, B, B, C, C, D, D 이렇게 앉아있다는 건데 맞습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항상 친구들아, 묶음 하면 딱 그 다음 생각나는 거 뭐야? 묶음, 속. 이게 바로 생각이 나야 돼. 묶음? 그럼 묶음, 속. 묶음, 속이 자리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2의 4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추가로 생기고, 이걸 이제 곱해주시게 되면 96가지 총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자,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같은 두 원을 6등분하여 만든 도형이다. 그러니까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6등분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여기에 7개의 영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색칠하는 경우의 수도 사실 이제 사람이 앉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색칠하는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가장 많이 만나는, 그러니까 다른 면과 가장 많이 만나는 면을 제일 먼저 칠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지금 어디예요, 그러면? 한가운데죠, 한가운데. 저걸 제일 먼저 칠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자, 7개의 색이 있으니까 여기에 7가지 중에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 뭐 칠하지? 7가지 중에 고민을 해요. 그러면 나한테 색연필 남은 건 6개 남았고, 그 6개 남은 색연필을 이 6개의 자리에다 안 치면 되는데, 가운데 칠할 때에는 원순열의 성질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 가생이에다 앉힐 때에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순열의 성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7에다가 곱하기 6-1팩토리얼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이제 840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3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의 사각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색칠하기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면이랑 제일 많이 만나는 면이 밑면이기 때문에
밑면의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들어갑니다. 나한테 색연필이 5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밑면에다가 5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이 5개 색연필 중에 뭘 칠하지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는 원순열의 성질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옆면들은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얘를 이렇게 위에서 눈을 이렇게 뜨고 위에서 바라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색을 칠할 건데 이건 원순열의 성질이 적용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칠하는 색 5에다가 옆면은 원순열로 칠해주면 됩니다. 5 곱하기 3-1팩토리얼이 생기고 그러면은 3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3번. 어렵지 않죠, 원순열? 네, 이거 유형이 몇 개나 되냐, 이거? 아, 별로 안 되네. 별로 안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풀러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다각형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처럼 문제를 풀고 거기에다가 곱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를 곱해줘야 되죠? 이동 횟수. 어떻게 이동을 시켜? 여기에 A가 앉았을 때랑 한 번, 두 번, 세 번 이동해야 같은 상황이거든. 같은 상황인 건 니네가 저 A한테 감정이입을 해봐. A의 오른팔이 탁자의 가생이에 앉았을 때야. 그러니까 다시 일로 와서 A의 오른팔이 탁자의 가생이여야 같은 상황이지. 그래서 A가 동일한 위치에 다시 올 때까지 이동 횟수를 세서 그걸 추가적으로 곱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니까 6-1팩토리얼에 곱하기 3번 이동했으니까 3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60까지 이렇게 나오고 정답 5번. 모르겠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여기랑 여기는 자기 자리인 거야, A한테.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하는 횟수를 추가로 곱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명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문제 중복순열.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BCD가 어느 숙소에서 301, 302, 303호에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빈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배정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얘네들한테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A한테 너 어디 갈래? 그러면 3개 중에 고민하고, B한테 어디 갈래? 3개 중에 고민, C한테 3개 중에 고민, D도 3개 중에 고민이니까 3의 4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알겠죠? 이거를 뭐 공식화하면 뭐 3파이 4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파이라고 하는 기호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냥 너네가 중학교 때 했던 그 풀이대로 풀면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의 4제곱까지 81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호의 개수. 자,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전구가, 선생님 그 기술과정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다. 전구 이렇게 그리나? 전구 그리는 법 과학 시간에도 배우잖아.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4개의 전구가 일렬로 되어 있는데 켜거나 꺼서, 그러니까 이 전구당 2가지의 경우의 수씩 있는 거죠. 켜거나 껐다 이렇게. 그래서 곱해주시면은 2의 4제곱까지인데, 이렇게 전구 문제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문제 하단에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 빼주셔야 돼요. 다 꺼진 거. 끈다 이걸 제외시켜서 15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49번 5개의 숫자 5, 6, 7, 8, 9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또 쓸 수 있다는 거지. 4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 숫자가 짝수여야 된다. 자, 지금처럼 이제 어떤 조건이 걸렸잖아요. 어떤 조건이 걸렸으면 그 조건이 걸린 자릿수를 제일 먼저 봐줘야 됩니다.
마지막 자리는 짝수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다가 쓸 수 있는 숫자는 6이거나 8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이 세 자리의 그 자릿수에는 이 5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2가 들어가죠. 이렇게 아무거나 쓰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250까지 해서 2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네요. 자, 함수의 개수는 이제 어떻게 들어 있었냐면은 요거 그려주라 그랬어. 그냥 이게 실제로는 이 대응표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100문제 중에 90문제는 도움이 돼. 알겠지? 생각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함수의 개수 이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저번 이제 수학 하에 있는 경우의 수에서도 질문을 할 때 함수의 개수를 질문하면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거 그렸냐고 물어봤었죠. 그죠?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좀 더 가닥을 잡기 좋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a. 그러니까 자, 여기는 그냥 함수의 개수야. 그냥 함수. 그냥 함수는 뭐죠? 그냥 화살표가 한 개 출발만 하면 되지. 출발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왼쪽에서 화살표가 한 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함수예요. 이게 뭐 서로 같은 애한테 붙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한 개 출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L한테 너 누구한테 줄래? 그러면 얘가 5개 중에 고민하겠죠? 이렇게 5명 중에 누구 주지? 화살표를. M한테도 너 화살표 누구한테 줄래? 얘도 5명 중에 고민합니다. 얘도 너 5명 중에 고민하죠? 다 곱해줘.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를 A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A는 5의 세제곱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 볼까요? 두 번째 상황은 L이 무조건 3한테 줄 때의 함수의 개수예요. L은 무조건 3한테 줘야만 한대. 그지? 그러니까 L은 3한테 무조건 화살을 줘야 돼. 그러면 L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M과 N은 고민하죠. 나머지 5개 중에 누구한테 줄지.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해주시면 B는 5의 제곱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랑 B를 서로 더하시오. 그러면 이제 150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60번. 자, continue네요. continue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끝에 C랑 E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리시고 양끝에 C랑 E가 와야 되니까 C 갖다 쓰고 E 갖다 쓸게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후보는 누가 있냐면 O, N, N, T, I, U가 있습니다. 내가 N을 일부러 붙였었어요. 똑같은 거 보여주려고. 지금 똑같은 문자가 2개가 있는 이 6개의 문자를 여기다가 일렬로 나열해야 되거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사용해줘야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쨌든 문자가 6개니까 6팩이긴 6팩인데 N과 N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여기에 2팩으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2팩분의 6팩이 정답이냐? 그건 아니야. 왜냐면 C랑 E가 양끝에 와야 된다 그랬지. 반드시 C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C랑 E가 자기를 바꿀 수 있거든. C랑 E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배의 가지수가 생겨요. 곱해주시면 720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확통 경우의 수는 별거 없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을 모두 다 포괄하는 식을 세우시면 돼요. 알겠지? 뭐 하나 빼먹는 거 없이, 뭐 하나 과한 거 없이, 중복되지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적절한 거. 그런 거. 자, 그리고 이제 66번. 자,
자, 6개 숫자 0, 1, 2, 2, 3, 3을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래요. 이것도 조건입니다. 6자리여야 한다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여기에 맨 앞에 0이 오는 상황은 불가능이라는 거죠. 불가능. 왜냐면 맨 앞에 0이 오면 이건 5자리 수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맨 앞에 0이 오는 순간은 불가능이다. 그러면 맨 앞에 0이 못 오네. 자, 맨 앞에 0이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0 빼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남으니까 여기에 5라고 해버리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도 안 풀립니다. 저긴 5가지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2라는 카드가 왔을 때 뒤에는 2가 하나밖에 없는데 2가 아닌 예를 들면 1이라는 카드가 왔을 때 뒤에는 2가 2개가 돼버리거든요. 3도 2개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으로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중복으로 있는 숫자가 맨 앞에 왔느냐 안 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문제 풀 때는 처음에 봤을 때는 중복이 2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복이 3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좀 전략을 바꿔야 돼요. 자, 중복이 2만 있을 때에는 맨 앞에 있는 요 자리에 2가 있냐 없냐 2번만 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복이 3이니까 맨 앞에 있는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 3번을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맨 앞이 1이냐 2냐 3이냐 물론 그렇게 풀어도 돼요. 맨 앞이 1일 때, 맨 앞이 1일 때, 그리고 또는 2일 때, 또는 3일 때. 자, 이렇게 3번을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3개를 다 구해서 경우의 수를 다 더해줘도 되지만 이거 너무 번잡스럽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0이고 뭐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0이 있든 말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맨 앞이 0일 때를 빼면 되겠네. 그냥 이게 속 편하겠다. 그죠? 2도 여러 개고 3도 여러 개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0이 있든 말든 구해줘야 되니까 6개의 숫자가 중복이 2개, 2개죠. 그러니까 2팩, 2팩.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리고 맨 앞에 이제 0을 갖다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1, 2, 2, 3, 3이 여기에 1열로 놓이면 되니까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 써주면은 5팩에 2팩, 2팩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이제 150까지가 나온대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똑같은 숫자가 2밖에 안 보였어가지고 그냥 2가 있을 때 없을 때로 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3도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너무 번잡해집니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구해도 물론 되지만 그러면 물론 답은 똑같이 나와요. 하지만 너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잡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에서 맨 앞이 0인 걸 빼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72번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거 순서가 정해진 수열이네요. 그죠?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정해진 거.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그 순서가 정해진 애들을 같은 애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C랑 D가 다 동그라미라고 보는 거죠. C랑 D가 둘 다 동그라미다. 각각의 유형별로 어느 정도 문제 푸는 법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C랑 D를 그냥 동그라미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일렬로 나열해 볼까? 예를 들면 저걸 일렬로 나열하면 동그라미 A, B, 동그라미 E라고 나열되기도 할 텐데 그때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 무조건 C, 뒤에 있는 동그라미에 무조건 D를 적으면 되거든.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든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는 무조건 C, 뒤에 있는 동그라미에 무조건 D를 적으면 C는 D보다 항상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을 해주면 되고 5팩 나누기 2팩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60까지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단거리.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쪽으로 가는 걸 B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죠. A에서 P를 거쳤다가 가야 되는데 A에서 P를 거쳤다가 P에서 B로 가는 상황인데 A에서 P로 가려면 A가 4번, B가 2번 필요하고 P에서 B로 가려면 A가 2번, B가 2번 필요해요. 이거를 마치 A가 4개 있고 B가 2개 있고 A가 2개 있고 B가 2개 있는 녀석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4팩 2팩, A에서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90까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길찾기 다 기억나니? 설명 안 해줘도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유형 14번. 자, 지금처럼 이제 최단거리로 가는 길찾기 문제인데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선생님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내용이긴 한데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일 때 이것을 대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랑 반대되는 대각선으로 점을 찍으라 라고 했었어요. 얘랑 반대되는 대각선으로. 이 대신에 이제 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중복으로 가는 길이나 또는 안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호수가 이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P라는 점을 내가 찍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P라는 점을 찍으면 AP, PB,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는 이 길들을 이용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밑에 안 지나고 있죠. 지금 밑에 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점을 또 찍어야 돼요. 내가 여기다 Q를 찍을게요. 그러면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이게 되는데 아직도 여기 안 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점을 더 찍어야 돼요. 이 점 찍는 건 이렇게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다라고 생각해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R을 찍을게요. 그럼 A에서 R로 가는 건 이렇게, R에서 B로 가는 건 이렇게. 그러면 중복 없이 모든 길을 다 지나는 경우의 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PQR은 각각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만 찍어야 돼요. 이제는 안 지나는 길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P로 갈 때에는 옆으로 두 칸, 위로 두 칸이니까 4팩에 2팩, 2팩 나눠주시면 되고, P에서 B로 갈 때는 3칸, 2칸이니까 5팩에 3팩, 2팩 해주시면 되고, 곱하고, A에서 Q로 갈 때는 3칸, 1칸이네. 4팩에 3팩 해주시면 되고, Q에서 B로 갈 때에는 2칸, 3칸이니까 5팩에 3팩, 2팩 해주시면 되고, A에서 R로 갈 때에는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R에서 B로 갈 때에는 5팩에 나누기 4팩까지가 있죠. 한 칸, 4칸이니까. 이건 이제 또는이니까.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시면 정답 105가지. 이렇게 나와요.